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이론, 다오 이론입니다. 찰스 다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오 지수를 개발한 사람도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다오 이론을 개발할 당시 1890년대 주식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가격의 변동도 심하고 조금 더 투기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때 찰스 다오는 자신만의 이론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시하며 다오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찰스 다오는 1902년에 사망하였고 완전히 자신만의 이론을 완성하지 못하였지만 후대 연구에 의해 100년이 흐른 지금 다오 이론은 하나의 기술적 분석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다오 이론은 주식시장을 분석하며 주식의 가치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며 다음 6가지 이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은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재무제표나 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말이죠. 또한 미래의 정보와 사건도 이미 위험의 한 형태로 선반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에 반대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추세는 3가지 종류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1추세는 큰 추세로 1년 이상 지속되며 상승이나 하락같이 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제2추세는 중간 크기의 추세로 대략적으로 3주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발생합니다. 제1추세에 역행하는 추세로 상승 사이 조정이나 하락 사이 반등이 이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추세는 작은 크기의 추세로 대략 3주 이내로 발생하는 무작위 움직임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이즈가 이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제1추세인 큰 추세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매집 단계, 대중 참여 단계, 과열 단계가 있고 하락장에서는 분배 단계, 재종 참여 단계, 절망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며 각 단계는 6단계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가지수는 서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오 이론은 다오 산업 평균 지수와 다오 수송 평균 지수를 예시로 들었지만 한국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추세가 자리 잡으려면 두 주가지수 모두 상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지수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아직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량의 추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추세의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고 다른 방향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승장일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의 경우 거래량의 추이는 반대가 되겠지요. 여섯 번째는 추세는 명확한 반전 신호가 없으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반등은 추세전환이 아니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세가 바뀌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다오 이론의 후대 연구자들은 다음 6가지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고점 상승, 저점 상승, 고점 하락, 저점 하락, 또한 동일선상 고점과 저점이죠. 전형적인 상승 형태를 들고 와 보겠습니다. 이 상승에서 고점과 저점은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이때 고점이 높아지며 저점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린 고점 상승, 저점 상승이라 합니다. 만약 고점과 저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같은 가격이거나 하락한다면 이를 우린 고점 하락, 저점 하락이라 말합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면 동일선상 고점 또는 저점이라 하죠. 이때 우리는 상승 추세가 끝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하락하겠죠. 고점과 저점이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하락이 끝나간다고 할 수 있죠. 다오 이론의 대표적인 활용은 그랜빌의 투자 기법입니다. 다오 이론의 세 번째 특성을 활용한 투자 기법이고 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잠깐 6가지 국면을 다시 보면 상승 추세에선 매집 단계, 대중 참여 단계, 과열 단계가 있고 하락 단계에선 분배 단계, 대중 참여 단계, 절망 단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랜빌은 여기서 주식 초보자와 전문가로 매매 형태를 구분하였습니다. 상승 추세 전에는 매집 단계에선 아직 침울한 분위기이므로 주식 초보자는 매도하고 전문가는 조금씩 매집합니다. 이후 상승 및 대중 참여 국면에선 실질적인 여건과 전망이 호조되어 시장의 상승이 본격화됩니다. 주식 초보자는 아직 공포를 느끼거나 시장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랜빌은 이 시기가 가장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단계라 합니다. 시장의 상승이 점차 과열되어 가면 주식 초보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지만 전문가들은 점차 공포를 느끼며 이익 실현 및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가고 점점 분배 단계가 시작하면 전문가들은 수익 실현에 적극하며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거래량이 급증하며 초보자들은 적극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실질적 경제 여건과 전망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수직 하락하며 거래량도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초보자들은 이른바 존버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절망 단계에 들어서면 초보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며 초보자의 손절매를 전문가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주식시장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랜빌은 전문가들처럼 절망 및 매집 시기에 매수하라고 하고 과열 및 분산 시기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때 당시 20세기 중반 때는 혁명적인 투자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오 이론의 단점도 몇 가지 존재합니다. 추세를 확인하는 시점은 대략 주가가 20에서 25% 상승 또는 하락한 시점이기에 추세 전환을 늦게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된 이론이니만큼 다오 이론은 현대 투자 기법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목표가를 정하기 힘듭니다. 또 다른 단점은 다오 이론은 대표지수와 대표지수에 편입된 종목만을 연구하여서 중소형주 가격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오 이론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추세를 따르는 전략은 대부분 다오 이론에서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저점과 고점 개념은 현대 투자에도 활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다오 이론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오 이론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